다음에 4페이지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한자와 한문일까? 북한은 한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북한은 대학 졸업까지 필수 한자가 3천자입니다.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베트남 정규 과목으로 포함돼가지고 수능 시험에도 베트남은 한자가 필수 과목입니다. 일본도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만 필수 과목이 아니죠. 한자가 지금 그 수천 년 고조선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만 화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글 속에는 한자가 먼저고 그 다음이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한글 플러스 한자가 우리 글이다, 그죠? 옳지로 가셔가지고 옳지로 가셔가지고 한자 물어보세요. 글이 뭐고 물어보세요. 글이 뭡니까? 글. 우리가 말하고 쓰는 게 글입니다. 쳐볼까요? 우리가 말하고 쓰는 게 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쓰는 것이 글이다, 그죠? 한자라면 글이 뭐가 됩니까? 글,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 있는 요거는 율자거든요. 밑에 있는 거는 글 숫자를 부수가 가로발이니까 이거는 가로대 하는 거예요. 가로대 이거 말이잖아요. 이거 글 쓰잖아요. 그 글이 뭐고 하면 뭐야? 쓰고 말하는 게 글이잖아요. 우리가 쓰고 말하는 글에는 처음에 뭐 했다고요? 한자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한자하고 최종에 만드는 한글이다, 그죠? 이게 우리가 쓰는 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글의 70%가 한자말이거든요. 한자말을 모르면 우리 말이 형성이 안 되죠. 대화하는데 뭐 대화, 형성, 학교, 저것도 한자말이잖아요. 일상생활 속에 우리 글과 대표는 거예요, 한자가. 한자가 중국말이에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자 씁니까? 중국어 씁니까? 중국어 쓰잖아요. 그죠? 자꾸 한자 교육하면 중국말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한자와 한문인가? 한자는 어느 한 시대의 특징이 만든 글자가 아니고 문자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 현상을 보고 만들기 시작한 글자로 오랜 세월 사용해온 뜻글자다. 이 한자를 우리 표의 문자가 한다, 그죠? 한자 글자 하나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한글은 표혼 문자잖아요. 소리 글자.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한자 글자 하나하나를 지금 글 숫자 이렇게 풀이하듯이 이렇게 뜻이 담겨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분해해서 뜻풀이를 합니다. 현재 중국 서안에는 반파 유적지에서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약 6천여 년 전에 글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최초의 문자 하면은 갑골문 건다, 그죠? 옛날에 갑골문 거잖아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부터 한글 전용 정책을 펴면서 한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한자의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데서 언어 생활에 많은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언어 생활에 오류 일으키기 밑에 제가 14가지 예를 들는 이런 분 볼까요? 어느 고위 관료가 고향에 내려와서 일정을 마친 후 지인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춘부장이나 찾아뵙고 가야겠다 하는 나름 유식한 척은 했지만은 춘부장은 나무의 아버지에 대한 존칭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를 춘부장이라 안 한답니다. 춘자가 이게 이 참죽나무 춘자거든요. 장자책에 나오는 이 참죽나무 춘. 장자책에 보면은 이 참죽나무는 대춘나무라고 하고 참죽나무라고 하고 이 춘자, 이 나무는 한 계절을 8,000년을 사는 나무예요. 본년 말기하면 3830이 32,000원 아닙니까? 이게 나무 아버지를 높여서 장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오래 사십시오. 그래 춘부자예요. 춘부할 때 부자, 이게 관청부자죠. 관청부자, 그죠? 우리 제사 지방 설정에 보면은 견고, 처사, 부문, 투자 딱 있잖아요. 돌아가신 주음을 높여서 부라고. 그래서 춘부라고 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흔히 장수하는 노인을 보고 백수하시려고 할 때 백살까지 사세요가 아닙니다. 백수할 때 이거 지금 잘 놈이라는데 99살을 백수라고 해요. 그래서 흰백자였습니다.
100, 100자에서 위에 한 1이 빠져버리면은 100자 되죠. 그래서 100에서 1 빼서가 99잖아요. 99살을 백수하는 거예요. 3번에 보시면은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건망증. 건망증할 때 요 건자, 요 기억해줘요. 이 건강하다는 건자죠. 그럼 건망증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건자가 자주 건자가 됩니다. 몹시 자주 이렇게 몹시 자주 잊어버리는 정신이 건망증이에요. 건망증은 다시 생각이 난다, 그죠? 치매는요? 아예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오차입니다. 건망증 건자가 몹시 또는 자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건자를 쓴다. 밑에 속담에 어은 아기 3년 차 하면 몰라가지고 3년 찾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3년이 아니고 등에 업었으니까 그럼 앞에하고 좌우하고 3년이죠. 세 방향 3년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풍지박산 났다. 풍지박산이 아니고 풍비박산 박자 무박박자예요. 홀홀 단신이 아니고 혈단신 외로울 혈자예요. 야밤도주한다가 아니고 야반도주. 야반 반반자입니다. 한밤중을 야반이라고 해요. 야반이라고 하고 야분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 있죠. 야분이라고 하고 야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대묘사. 우리 뭐 코미디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성대묘사가 아니고 성대모사. 백길 모자. 묘사가 아니고 모사. 산수갑산, 간방 많이 붙어 있는데, 산수갑산이고, 삼수갑산. 지명 이름이에요. 함경도에 삼수라는 지방하고, 갑산이라는 유명한 우리 유배장소입니다. 함감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삼수지방과 갑산지방. 절체절명에 놓여있다. 방송하면 자주 나오는 얘기 아니고, 절대절명. 연계백수, 우리 교육집 가서 많이 이야기하죠. 연계 그러잖아요. 연계가 아니고, 연계, 연할 연자입니다. 연한 닭, 부드러운 닭. 벽창호 같은 거, 요할 때 보면 벽창호가 아니고 벽창우. 이것도 마찬가지. 한경도에 벽동과 창도에서 나는 소. 그가대에 가면 우리 진매터널 있죠. 진매터널 제일 밑에가 48m거든요. 진매터널이죠. 장길 침자에 문을 맺잖아요. 터널 밑에, 그죠? 그 물속에다 묻어버려요. 진매터널. 그 다음에 거가대교 다리 가면 우리 사장교가 2개가 나오죠. 사장교, 사장교가 뭡니까? 이런 거는 뭐죠? 사자가 경사졌다 이렇게 비슷하고 사자고. 장자는 인장하게 장자잖아요. 그거는 위에 땅 우리 사장교 맞습니다. 우리 광안대교가 사장교. 사장교. 그죠? 사장교는 기둥을 2개 딱 치어가지고 상판이 있으면은, 그죠? 상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쭉, 그걸 가지고 매달아 올리는 거죠. 이 상판을. 이런 거를 사장교. 가다 보면 양쪽에 끈 매달아 오고 있죠. 부산대교부터 끈 매달아 오고 사장교라고 합니다. 저 밑에 14번에 이제 2013년에 개통한 부산 영도다리 도계교라고 도계교. 너물도 뛸 도자죠. 열개짝이죠. 여기 옥석 구분도 잘못됐다고. 옥석 구분. 예, 구분입니다. 구분한다가 아니고 구분. 함께 탄다는 거예요. 옥과 돌이 함께 탄다. 무슨 뜻이지? 옥하고 옥석을 구분한다 그게 아니고 구분이라고 그래요. 구분 함께 다 없어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실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잘못 쓰고 있는 게 있고 또 외교적으로 방송에 많이 떨어져 샀지만 과연 이 한자말을 알고 쓰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한자 한문 교육의 실제라고 있는데요. 한자와 한문은 모든 학문의 기반이다 하고 수도 없이 강조를 합니다. 한자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은 커갈수록 공부를 다른 과목까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적 기반이 확립되고 우리들의 70% 이상이 한자와 한자어로 구성이 됩니다. 창의력과 이해를 높인다. 이거는 이제 한자가 뜻 글자를 그랬잖아요. 아까처럼 글서자 이렇게 풀이를 하면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 막 풀이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이 생긴다. 이해도를 높이고 어휘력 증강으로 전개되고 고급화된 언어 구사력이 생깁니다. 같은 말이라도 한 말을 많이 알면은 언어가 고급스럽잖아요. 대학교 간다든지 뭐 대학원을 가서 논문을 쓴다든지 하면 거의 한자 말이 안 들어가면 논문이 안 됩니다. 이번에 한자 교육은 인성교육이다. 한자 말이 전부 이게 자동으로 인성교육이 되는 거예요. 효도 협자 하나만 딱 두고 봐도 이게 바로 효도 협자는 이제 늙은 노자하고 자식 하는 자자가 이렇게 합쳐 되는데 늙은 이를 이런 노인을 이제 자식이 업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자식이 늙은 노인을 업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효자입니다. 효도 효자. 그래서 한자를 배우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효도 사상이 교육이 된다. 인성 교육이 된다. 사군에 이제 설문해자라는 게 있는데 이것 하나 참고로 아십시오. 이 한자 풀이해놓은 최초의 사전이 설문해자예요. 방금 제가 한 이런 풀이들 있죠. 글서자 같은 풀이들 이게 다 설문해자식 풀이에요. 문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설문해자의 이해다. 설문해자는 언제 나오냐? 구한 때 편찬된 허신의 설문해자는 허신 도가를 가지고 설문해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공화시대의 허신이라는 박사, 허신 문자 박사입니다. 중국 언어학 사상 부의 명제라고 해요. 설문해자를. 고문 연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초 자료다. 고문. 특히 설문해자는 한 80%가 소전체로 되어 있거든요. 소전체. 그 다음에 서예사에서도 귀중한 자료가 되는 책일뿐 아니라 한자 최초의 자전이다. 서예하시는 분도 설문해자 소전체를 많이 찍거든요. 자, 이건 언제 만들냐면 서기 98년에서 100년, 이 3년의 걸쳐서 완성한 총 14편으로 9,350숫자 동원해 가지고 부수 540자 동원해 가십니다. 최초의 자전 설문해자 누가? 허신 박사. 몇 자? 9,350숫자. 부수 몇 개? 540개. 지금 현재 우리 자전의 부수는 214개입니다. 조금 여주시는 분은 지금 5편이라고 있죠. 이 사전도 단계가 있습니다. 최초의 설문해자 몇 자요? 9,350숫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온 게 옥편입니다. 옥편은 13,000자밖에 안 돼요. 옥편 다음 나온 게 자휘라는 자자잖아요. 자휘. 우리나라 때 나온 자휘라는 책인데, 그는 33,000자. 그럼 청나라 가면 이제 강희자전 들어봤죠? 강희대전. 강희자전이 48,000자. 최근에 사전에 85,000자가 실렸다네요. 이게 사전도 쭉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옥편 하면은 13,000자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동화 옥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옥편 하지 말고 뭐라고 해? 자전이라고 해요. 요새 나오는 한자 사전은 전부 자전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선임이나 교학사에서 나오는 전부 제목이 자전으로 나오는데 가로해가 옥편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자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강의자전이 원문이에요. 강의대제가 만드는 강의자전이 원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만들고 그런들 설문해자는 계통적으로 완전하게 소전을 보존하고 있고 당시 통용하던 고문, 그다음에 주문, 주자가 좀 처음 보죠. 주, 사람 이름 주, 주문 주자입니다. 사주라는 사람이 지었대가지고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 우리가 그 청동기 그릇에 막 새겨놓으면 그 꼬불꼬불한 도장 그림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주문이라고 해요. 속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설문내의 소정과 일부 주문의 형체로 그 오래된 문자를 해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현존하는 고서를 정리, 추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책이다. 소전은 진시황제, 진시황제 이름이 영정입니다. 성이 영시고 이름이 정이에요. 영시를 뒤에 조시로 바꾸거든요. 조정이라고. 그 진시황 이름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영정. 영자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가득 찰 영자예요. 진시황 때 이사라는 사람이죠. 이사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문자, 진시황 옆쪽 중에 문자 통일 안에 있는데 소전체가 통일을 시킵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사가 당시 통용되던 모든 고문, 이걸 육국 문자라고 해요. 전국시대는 7개 영웅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 7국이라고 그러죠. 이 진나라를 빼버리면 6개잖아요. 그래서 육국 문자. 이런 것들을 통일한 것. 소전체로 통일을 합니다. 허신은 선문회자 서문에서도 밝혀놨습니다. 창힐이라는 사람이 창힐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 유형에 의거하여 형태를 본떠서 내기를 문이라 하고 그 뒤에 형태와 소리가 더해진 것을 자라고 한다. 두 개 합치면은 문자가 되잖아요. 고로 설문이란 설명한다. 문을 설명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설문해라는 게 별로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문하고 자는 우리 문자라고 그러는데 자는 아는 글자가 합쳐지는 걸 그랬죠 방금. 그걸 쪼개면은 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합치된 글자를 분해하면은 더 이상 쪼개서 넣는 문이 되니까 그 문을 설명을 한다. 이 해자 가지고 볼까요? 이 불각자잖아요. 위에는 가도자죠. 밑에는 소자. 글자 3개가 합자됐다 그죠? 그래서 그걸 자라고 합니다. 요 하나를 쪼개고 불각자, 가도자, 소자로 문이라고 합니다. 단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글자. 그래서 합체되어 있는 이 자를 분해하면 뭐가 돼요? 문이 된다 그죠? 그 문을 뭔가 설명한다. 그게 설문해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해볼까요? 칼로 가지고 소에난 풀을 분해한다 그죠? 빼낸다, 해체시킨다. 그래서 이게 설문해자라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요? 설자 이거 보이시죠? 말성원자하고 뭐하고 이거하고 합쳐진 글자들이에요. 그죠? 오른쪽 영어에서 이게 지금 기쁠열자입니다. 오늘 기쁠열자인데 지금 기쁠열자는 마음이 기뻐져가지고 마음심을 쓰죠. 그죠? 우리 연락에 빠졌다 되게 연락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를 말성설로 쓰죠. 원래 뜻은 기쁠열자. 그게 요게 기쁠열자고 말까지 더 붙이니까는 더 깊어져가지고 원래는 기쁠열자입니다. 요것도 분해하면 위에는 나무를 팔이고 밑에는 형이잖아요. 그죠? 형이라는 사람은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밑에 요거는 이제 글을 인치. 어진 사람인 글을 인. 위에는 입구. 어진 사람이 글을 가서 입으로 하늘에 고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맞이가. 이거는 맞이 형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위로 올려 터진다. 자기가 하늘에 고하는 말이 올려 터져서 이것이 기뻐돼가지고 요매도 기쁠열. 그래서 여기다 말씀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분해하면 뭐가 된다고요? 합치된 글자를 분해하면 문이 된다 그죠? 문이란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걸 문이라고 그래요. 나무 목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잖아요. 그죠? 물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문이라고 해요. 이게 다 뭐 다른 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가 되죠. 합자가 되잖아요. 분해하면요, 나무하고 물하고 분해가 돼버리죠. 그죠? 분해하는 거는 문이 된다, 그죠? 그 문을 설명한다. 제가 방금 했듯이. 그러면 나무에 지금 물이 피가 쭉쭉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것 같아요? 나무가 목욕한 것 같다, 그죠? 목욕한다. 저게 목욕, 목자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밑에 설명은 자라, 문이란 종류했고, 자는 단자의 문과 문과 의미의 형상으로 합자된 형성문자, 회의문자 같은 것이 형성회의형에서 단편인데 육수 설명할 때 할 겁니다. 자, 자를 예를 들어보면 자가 뭐죠? 위에 진면자하고 하늘 자자하고 합치된 거죠. 문자 대 자자. 이거 간물이 그잖아요. 근데 간물이 옛날 말이고 요새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진면자고 이거하고 지금 아들 자자하고 합치는 거죠. 집에 자식이 생겨나 가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시집을 가야 된다 그죠? 그 시집갈자. 시집가서 아기를 하나만 놓는 게 아니고 여러 명 나니까는 자식이 불어날 자. 그게 원래도죠. 지금 그 설명입니다. 진면자하고 아들 자자. 즉 시집 보낼 자, 자식 낳을 자,
번성할 자 등으로 그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즉 이 말은 시집 가서 자식을 남편하고 합치돼가지고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불어난다는 뜻이죠. 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글자가 많이 지금처럼 많이 합치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진면자 위에 진면자는 의미 부분이 돼가지고 이런 뜻을 나타낸 데 가지고 의부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는 소리 부분. 자 위에 그 진면자가 없고 아들 자자만 해야 됩니다. 아들 자자는 소리 부분으로 성부라고 그러고, 그로 해자란 자는 합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분해하라는 의미다. 분해된 글자는 문이기 때문에 한자의 뜻은 글자의 자원에 의하여 설문하고 해자의 뜻을 파악하게 하고 분해된 글자를 다시 조립하면 된다. 또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분해 조립을 한다. 다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죠?